전류 앞에는 이제 정전기라고 해서 배웠죠. 정전기. 정전기는 이제 전하가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류는 흘러가 전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갑니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요. 전하의 흐름을. 전하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해요. 흐를 유자죠 이게. 근데 I라고 쓰는 거는 이건 약자야. 그러니까 I라고 쓰는 거는 이제 전류를 이제 뭔가 식을 쓸 때 I라고 이제 대신해서 쓸 거예요. 전류라고 하는 거 대신에. 한참 바뀌어졌는데 나중에 I가 뭐에 물어보는데 I는 전류야. 어떤 식을 쓰면은 I는 전류예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A라고 쓰는 거는 단위야 단위. 1A 뭐 이런 식으로. 1A, 암페어라고 읽어요. 뭐 1kg 그런 것처럼 단위야 단위. A는.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야. 반대인데 전류의 방향을 사람들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이게 정해요. 이걸 여기 보시면 밑에 전류의 방향을 사람들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정해. 이건 정한 거야.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하였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흘러다니는 거는 전자였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근데 모든 다 물리 법칙들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이제 다 법칙을 다 만들었어 이미. 그래서 그냥 이거 바꾸지 않고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거로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요. 그래서 요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야.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전류의 방향을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둘이 반대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 도선의 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이 도선의 한 단면. 도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 구리선 같은 게 안에 있거든. 그 안에 원자들이랑 전자들이 있는데,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는 막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긴 하는데 불규칙하게 움직여.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야. 근데 안 움직이는 건 또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전자는 막 움직여. 근데 여기다 스위치 같은 게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전자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이건 원자인데 원자. 이 원자는 흘러가냐? 원자 흘러가는 게 아니야. 전자만 막 가요. 그럼 이게 지금 전자 이동 방향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근데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가야 돼. 전류는. 전류.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가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가 흘러가서. 전자가 안 흘러가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다. 하여튼 전류는 전하의 흐름인데, 실제로는 전자가 지나가는 거야. 전자가 1A라고 하는 그 값은 1초에 이 한 단면을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통과를 하면 1A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전자가 많이 통과하면 전류가 많아지는 거야.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요 필라멘트 이렇게 지나서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자는 여기서 빛 에너지로 사라졌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서 여기 끝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네, 암페어 단위를 쓰고 전류 방향과 전자 방향은 반대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전압은 V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이게 약자예요, 약자. V라고 써요, V. 근데 단위도 V야. 이거는 단위랑 약자를 똑같이 쓰는 거야, 이거는. 읽을 땐 볼트, 몇 볼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압력 같은 거, 압력. 전압은 밀어주는 힘이야, 밀어주는 힘. 전압은.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표현하고, 밀어주는 힘이야. 이거를 이제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이게 지금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전구를 켜고 싶은 거야. 물레방아랑 전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물레방아 흐르려면 이제 물이 막 흘러가야 되는데, 물의 흐름을 여기선 전류로 보시면 돼.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물에 이게 높이차가 안 나면 이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차 있죠, 높이차. 이 높이차를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차를. 아니면 높이차라고 할 때도 있고, 수압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수압을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밸브를 잠그면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야. 그 스위치가 밸브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 펌프에 의해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펌프가. 근데 여기는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전지가. 전지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수도관이나 도선이랑 비슷한 거고, 그쵸? 수도관이랑 도선이랑 비슷한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문제 나와요. 어려워, 그쵸? 전류계 전압계 짝감아 있다고. 자, 일단. 자,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요, 전류. 그 다음에 단위는 A라고 이제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고, 모모의 이동 방향,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애는 뭐가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애가 누구라고요? 전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전류.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볼트 단위를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할 건데, 전류의 색이 측정하는 기구를 전류계, 전압의 크기 측정하는 기구를 전압계 라고 합니다. 전류계 전압계 연결하는 거 잠깐 있다 하고,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외우셔야죠. 배웠으면 알아야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겁니다. A 방향이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니까 B 방향이고, 오른쪽 도선의 전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인데, 이게 한쪽으로 흐르려고 있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상태지, 흐르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거야. 무질서하게. 그럼 전자가 어느 극에서 나온다고? 어느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B는 플러스 극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펌프는 이 전지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 흐르는 물은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는 전구 역할이죠. 전구 역할. 네. 높이차가 전압이다. 높이차가 전압.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랑 이제 전압계인데요. 네, 옆에 전류계나 전압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데,
자, 전류계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회로에 만약에 전류계가 없다라고 치면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여기다가 단자라고 하는 곳에 연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 직렬 연결인 거야. 직렬 연결.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전압계는 원래 회로에 새로운 줄을 이렇게 따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줄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병렬 연결이라고. 병렬 연결.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 그리고 자, 이게 단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빨간색이 플러스 단자인데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극 쪽에 연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단자는 3개가 있어. 3개가 있을 때도 있고 뭐 2개가 있을 때도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는 쭉 연결해서 가면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데 왜 그 단자가 여기 3개나 있냐? 50mA, 500mA, 5A인데 요 끄트머리에 있는 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러니까 만약에 500mA에 연결돼서 잘 봐요. 이게 눈금이 요렇게 가져 있잖아. 보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500mA의 단자에 연결했을 때 요렇게 나오면 350m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값이 얼마냐면 350mA가 되는 거예요. 500mA가 최대값이 되는 이 눈금을 읽으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얘를 여기다 A에다 연결했어. 근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350mA가 아니라 여기 3.5A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게 측정 범위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일단 읽는 법을 아셔야 돼. 자, 전압계도 병렬 연결하긴 하는데, 플러스 단자를 쭉 따라가면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단자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5V에 연결했잖아요. 그럼 요 세 눈금 중에 뭘 읽어야 돼? 뭐 자리를 따라가야 돼? 30을 이렇게 따라가서 읽어야 돼? 뭘 읽어야 돼? 15인데 15지 15. 15를 쭉 따라가서 읽으시면 얘가 얼마인가요 지금? 7.5에 조금 더 갔네. 7.7이 아닌가? 미안해. 여기 5부터 10까지군요. 그럼 여기가 7.5에 좀 더 간 거 맞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한 눈금당 2.5니까 지금 여기가 7.5구나. 7.5. 하나 둘이니까 얼마지? 계산 안 되네. 0.5가 6.5네. 8.5네. 8.5 여기가. 지금 얘는 8.5V를 나타내요. 8.5V. 자, 또 그렇게 읽는 거고, 옆에 이거 봐봐요. 밑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자, 5A 연결했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 몇 암페어라고 읽어야 돼? 몇 암페어? 3A라고 읽어야 돼. 그쵸? 이해가? 근데 만약에 50mA 연결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럼 요렇게 따라가서 30mA로 읽으셔야 된다. 이해 가세요? 근데 500mA 연결했는데 이렇게 됐다. 얼마? 300mA.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고, 이거를 근데 니네가 나중에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 계산할 때 이거를 0.3A로 고쳐가지고 풀어야 돼. 이게 300mA는 0.3A예요. 미리라고 하는 단위가 원래 1000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3000mA가 3A거든요. 이건 0.3A고 이거는 0.03A예요.
소수점을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옮기셔야 돼. 0.03A. 다음 써져 있는 거 여기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값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회로의 값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그냥 50ml로 하지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알고 봤더니 만약에 3A야 50ml 하지 하고 여기 했어. 그러면 50ml 하면은 최대값이 50ml인데 3A짜리를 연결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100배 넘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눈금이 일로 확 가요. 확 망가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A에 연결을 하면은 그렇게 잘 안 그러니까 눈금이 작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100mA짜리 예를 들어서 0.1A 밖에 안 되죠. 근데 5A에 먼저 연결하면은 이 눈금이 이만큼 밖에 안 갈 거야. 이만큼 밖에. 그러면은 이걸 낮추면 돼. 낮추면은 얘가 단위가 500이 되면서 여기까지 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을 때는 뭐야? 제일 큰 거부터 하라 이거야. 이해가요? 왜냐면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단자를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연결하면은 이 눈금이 여기 0 자리에 있다가 원래 1로 가야 되는데 1로 가요. 거꾸로 연결하면. 그래서 그 단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요 전류계가 이렇게 연결된 게 직렬 연결이에요. 전압계는 이 회로에 이렇게 세로 선을 따가지고 연결해야 돼.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자,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전류계는 어떤 연결해야 돼? 어떤 연결? 직렬, 병렬. 전기 회로에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돼. 근데 그럴 이유가 사실 있긴 해요. 4번에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 아니 여기 4번에 4번에 1번 전류계는 뭐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 왜 직렬 연결하냐면 얘가 도선의 단면을 타고 이동하는 전하의 양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 전류계를 설치를 이렇게 해야지 전류계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고 병렬 연결은 전압계는 원래 사실 전위차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건데 요로 올 때 전압과 나갈 때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병렬 연결해야지 전압계가 측정이 되고요. 직렬 연결은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해야 돼. 여기를 끊고 이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돼. 자, 전류계와 전압계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어느 극에 연결해야 돼요? 어느 극 쪽에? 플러스 극 쪽입니다. 값을 예상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가장 큰 거부터 해야 돼? 뭐 작은 거부터 해야 돼? 큰 거부터 하는 거야. 큰 단자부터. 큰 단자부터. 5번 한번 해보시고요. 1, 2번 읽어보시고. 이번에 1번 답 뭐예요? 1번 답 뭡니까? 예?
4A 다 뭐예요? 400. 형 아니요. 예? 다 뭐예요? 400. 400인데 400 밀리암페어야. 근데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여기 단위가 암페어거든요.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아니 이렇게 쓰지 마. 그러니까 400mA를 어떻게 해줘야 돼? 암페어로 고쳐야 돼. 0.4A 이렇게 고쳐 쓰는 거야. 동규 이거 전압계 측정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계획이 뭐예요, 이거? 뭐 없어요? 방금 배운 거 없어요? 배운 거 안 써먹어요? 가르쳐줬잖아. 방금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준 대로 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15에 연결했으니까 15에서 따라서 이걸 읽으셔야죠. 10하고 15 사이니까 17.5가 되겠죠. 12.5군요. 12.5V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동규야, 이거 전압계 할 때 너 아까 4라고 대답했는데 5A 단자에 연결돼 있어? 여기 연결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최대값이 500mA 짜리를 읽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따라가 가지고 여기 400mA를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쳐서 0.4A라고 고쳐 쓰는 거고. 눈금이 있는 거를 그냥 4가 보인다고 4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봐야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1분 전에. 자,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의 관계, 이거를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제. 근데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자, 그러니까 전류랑 전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저항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제 옴이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여가지고 이거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옴의 법칙. 일단은 이제 I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I가 뭐라고 했어요? 밑에 옴의 법칙이라고 소개되어 있구나. 나중에 해야겠다. 밑에 있으니까. 저항을 아십시다. 이제 저항.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그게 저항이야. 전류가 막 흘러가야 되는데 방해를 해요.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해요. 방해하는 거. 근데 R이라고 하는 이거 약자를 쓸 거야. R이라고 하는 약자를 쓸 거고, 이게 단위는 요런 거를 써요. 이상한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옴이라는 이름이 옴이거든요. 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자기 이름이랑 비슷한 기호를 찾는 거야. 이게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그래서 1옴, 옴이라고 읽는 거야. 1옴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력을 흐르게 하는 저항을 1옴이라고 해요. 1옴이라고 해. 근데 왜 흐르는 걸 방해를 하냐? 왜 그러냐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랑 충돌을 해요. 막. 그러니까 원자랑 충돌을 막 하니까 얘가 전류가 자기 맘대로 막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하는 정도가 크면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절연체야. 저항이 커서.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종이 이런 애들은 절연체고, 도체는 저항이 작아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 방해를 별로 안 해.
전류가 잘 흐르죠. 주로 금속입니다. 금속은 도체다. 그 다음에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 물질에 따라 일단은 저항이 크고 작고가 달라져요. 물질마다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달라서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다르다. 그러니까 물질이 도체 물질이면 전기 잘 흐르는 거고 절연체로 되어 있으면 전기 잘 안 흐르는 거고. 근데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도 잘 봐요. 그림을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통과해야 되는 데가 길어. 이렇게 짧은 애가 있고 긴 애가 있어. 짧은 애 통과하는 게 더 쉽지? 길면은 이거를 계속 부딪히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저항도 커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큰 거야. 알겠어? 봐, 이게 단면적이 똑같고 같은 물질로 되어 있으면 길이가 2m가 길지. A랑 B 중에 누가 저항이 큰 거예요? B가 큰 거예요. B가 A의 2배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 물이 흘러가야 돼. 근데 호수가 되게 얇은 애가 있고 두꺼운 애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잘 흘러가? 두꺼운 애가 더 잘 흘러가는 거예요.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굵어지면 더 잘 흘러가요. 얇은 거보다. 그러니까 굵으면 단면적이 증가하면은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잘 흘러가니까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면적이 2배가 되면은 저항이 이렇게 두꺼워진 애가 딱 있으니까 저항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잘 여기로 다 흘러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저항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 이게? 그래서 전기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뭐야? 반비례하는 거야. 이거를 식으로 쓰자면 이래. 전기 저항은 여기 비례한다는 표시인데 길이를 보통 L이라고 쓰거든요. 길이에는 비례하고 저항은 단면적 보통 S나 A 쓰는데 하여튼 단면적에는 반비례해.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옆에 봐봐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네 글자로는 전기 저항이래. 전기 저항. 뭐 2글자만 있으면 저항이라 쓰면 되고, 전기 저항의 단위가 옴이라고 하는 단위 씁니다. 옴. A. 미안. 이거 아니죠. 이거네요. 옴은 이거죠. 이거. 전기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길이에. 그 다음에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단면적에 반비례해. 자, 6, 7번 해보세요. 6, 7번. 저기 전기 저항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랑 자꾸 충돌하니까 생기는 게 맞아요.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다. 맞아요? 맞죠? 길이가 같을 때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크다. 아니죠?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작아진다니까? 자, R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거든. 그럼 이 식에 맞춰서 요거를 써보는 거야. 이 단면적이 1이고 길이가 1이죠? 그러니까 이거 얘는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 2지. 단면적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 비율인데 그러면은 3대 2.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네요. B는 A의 몇 배냐? 몇 배라고 하면 돼? B는 A의 몇 배냐? 몇 배라고 하면 돼요? B는 A의 3분의 2배죠. 이게 길이가 단면적이 똑같으면 길이가 2배니까 2배인데 단면적이 3배가 됐으니까 3분의 1배가 또 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까? 길이가 2배니까 2배인데 2배인 줄 알았는데 단면적이 3배잖아요. 3배. 반비례니까 3분의 2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오음의 법칙이 뭐냐면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면 어렵죠. 처음 보면. 자,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전류가 전압이 세면, 그러니까 전류는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그 전하의 양인데 전압이 커요. 그럼 밀어주는 힘이 커. 그러면은 전압이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 조금 흐르겠어요? 전압이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조금 흐르겠어요? 적게 흘러요? 전압이 큰데? 전압이 크면, 밀어주는 힘이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조금 흐르겠어요? 많이 흐르죠? 그럼 비례관계지, 비례관계? 응? 전류랑 전압은 비례관계지? 수압이 높으면은 물이 많이 흐르는 것처럼 전압이 높으면 전류 많이 흐르어. 근데 저항의 정의가 뭐야? 원래 저항의 정의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죠? 그쵸? 반비례겠지? 그러니까 반비례는 이게 분모에 넣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류가 I고 전압은 이제 V인데 비례관계 전압은, 그 다음에 저항은 이제 단위는 ohm인데 그 약자로 쓸 때는 R로 써요. R로. 여기 R 썼지, 그쵸? R. 저항. 요게 ohm의 법칙이야. ohm의 법칙.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근데 이게 양쪽에 R을 곱하니까 여기 R 지워지면서 V는 I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양쪽에다 R을 곱하면, 이렇게 R을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지고 V는 IR 되는 거죠? 이 가운데 V는 IR. 이 세 개의 식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이거는 전류를 구할 때는 R분의 V고, 전압을 구할 때는 IR이고, 양쪽에 똑같이 I로 나눠주면 R은 I분의 V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V는 IR인데, 똑같이 I로 나눠주면은, 이 약분되니까 R은 I분의 V가 됐잖아. 그쵸? 이 중에 외우기 제일 쉬운 게 얘야. V는 IR. 요거를 외우는 거예요.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을.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V는 IR, 이거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저항이 일정하대. 저항이 일정해. 요걸로 할게요. 저항이 일정하대. I랑 V는 무슨 관계야? I가 커지면 V도 커지니까 비례관계죠? 그러니까 전압이랑 전류랑 비례관계지?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이건 V고 이건 I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이랑 전압은 어떻냐? 이 가운데로 할게요.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할 때
R이 커지면 V도 커지잖아. 그러니까 저항과 전압은 또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근데 전압이 일정할 때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V가 일정할 때 R하고 I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지, 반비례. 반비례니까 요런 그래프가 반비례인 줄 아시죠? 어?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어렵지 보면. 하여튼 V는 IR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V는 IR을 이용하면은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봐. 가에 2V의 전압을 흘려줬을 때 2A가 흐른다라고 하는 애야. 그러면 얘 가에서 V는 IR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V가 2고 얘가 I야, I가 2야. R은 얼마야, R은? R은 얼마예요? 1이잖아, 1. R1이죠? 가는 1옴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애다. 어? 그러니까 가의 저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1옴이야, 1옴. 나의 저항 구하려면 여기 점이 하나 있죠. 4, 2 있지. 그거를 V는 IR에 맞춰서 쓰는 거야. V가 4고 I가 2고요. R 썼어요. 그럼 R은 얼마야? 2옴이야, 2옴. 나는 2옴이야, 2옴. 자, 봐봐. 전압이 같을 때 가가 전류가 많이 흘렀어요? 나가 전류가 많이 흘렀어요? 전압이 같을 때 가가 많이 흘렀지. 왜냐면 저항이 작으니까. 저항 작으면 많이 흐르잖아. 어?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흐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런 보기가 자주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 근데 원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에 해당하는 게 전압이잖아, 전압. 어? 전압분의 Y가 전류잖아, 전류. 이게 기울기거든? 근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자, V는 I, R에서 잘 봐요. R은 원래 뭐지? I분의 뭐지? V지? I분의 V잖아. 근데 이거는 V분의 I 써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R분의 1, 이게 역수라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기울기는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가 전압이고 Y가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V분의 I인데, R은 뭐지, R은? R은 I분의 V잖아. 그러니까 V분의 I는 R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기울기는 저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런 게 이제 문제 읽다 보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갑자기 이제 모르는 거를 이제 배우려니까 어렵죠. 8, 9, 10 한번 해보시고요. V는 IR을 쓴 다음에 하는 거예요. V는 IR을 쓴 다음에 요거 맞춰서 쓰시면 어느 정도 풀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잠깐만요, 봐봐요. 원래 얘가 볼트 단위 써야 되고, 얘는 미리암페어나 이런 거 안 써요. 암페어 단위 써야 돼. 1볼트는 1암페어 곱하기 1옴이야. 여기 봐봐. 여기 100mA라고 되어 있지? 100mA 쓰면 안 되고 0.1A로 고쳐서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 8번부터 9번까지 V는 IR을 써보는 거야. 8번부터 10번이군요. 10번까지.
이대로 쓰는 거예요. 1.5V에 150ohm의 그 전구를 연결했을 때 전류는 이대로 그냥 쓰는 거야. 1.5 V는 I는 모르니까 놔두는 거야. R 150 썼지. 그 I는 얼마예요? I는 하나 둘이니까 0.01. 근데 이게 암페어야. 미리암페어로 물어봤어요. 그럼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고치려면 1000을 곱해주는 거야. 이거를 이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V는 IR을 쓰면은 돼. 쓰면 돼. 얘가 지금 전압을 물어봤는데 V는 IR을 쓰면 돼. V를 모르죠? 모르면 V라 쓰는 거죠. I는 얼마야? I가 전류인데 전류가 얼마야? 그쵸? 그때 0.1이라고 써야 되는 거 100을 쓰는 게 아니라 암페어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R은 얼마야? R은 100이지 100. 그럼 10V. 이거 쓰고 풀어. 쓰고 V는 IR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점에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어느 점에서 해도. 그럼 요 점에서 하면은 V가 얼마야? V가 요 점에서 하면 V가 얼마죠? 10이죠. I가 얼마예요? I가 전류인데 2죠. 2. 그 R이라 써놔야지. 그 R은 얼마야? 5오hm 이렇게 쓰는 거. 5오hm. 알겠어요? V는 IR을 쓰고 하는 거야. 안 쓰고 하지 마시고 쓰고 하는 거예요. 66쪽에 먼저 보겠습니다. 66쪽에. 자, 전압계 전류계 연결하고 니크롬솔 뭐 이렇게 연결해서 실험을 했다. 실험을 하는데 봐봐, 전압을 올리니까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게 지금 전류거든요. 전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압이랑 전류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비례 관계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커. 길수록 저항 크다. 알아요? 그쵸? 저항이 큰 애가 전류가 많이 흘렀어요? 조금 흘렀어요? 저항이 큰 애가, 이게 저항이 커요. 저항 크다. 저항이 큰 애가 많이 흘렀어요? 조금 흘렀어요? 저항이 작은 애보다 적게 흘렀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은 적게 흐르니까 반비례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와 저항은 반비례죠. 반비례. 원래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 큰 거야. 저항, 그쵸? 아까도 했지.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작은 거고. 자, 과정 1에서 전압계는 니크롬선에 직렬 연결하고, 전압계는 원래 무슨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 전류계를 직렬 연결해야 돼. X.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전압계는 이렇게 새로운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게 병렬 연결. 전류계는 이 줄 사이에 끼어서 넣은 거야, 사실. 이건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전압을 2배를 높이면 전압계의 눈금과 전류계의 눈금이 각각 2배가 된다. 2배가 되지.
2배가 됩니다. 왜냐면 전압계는 당연히 전압을 높였으니까 2배가 되고요. 예. 근데 전류계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전압이 높아졌더니 전류도 어떻게 됐어요? 많이 흘렀잖아요. 그쵸? 얘 2배가 되니까 전류도 2배 흘렀잖아요. 이게 지금 이 써져 있는 게 전류거든. 써져 있는 게 2번 동그라미고, 자 니크롬선 위의 저항은 15ohm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V는 IR을 쓰는 거야. 하나를 쓰는 거야. V가 긴 니크롬선이니까 1.5일 때 지금 50mA입니다. 50mA. 3으로 했다 그냥. 3으로 할게요. 거기 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 요거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3V일 때 100mAhm은 몇 ohm이지? 암페어는 몇 암페어죠? 0.1A죠. 그렇죠? V는 IR인데 I가 0.1, R 이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얼마야 이게? R은 30이지. 30을 곱해야지 똑같아지잖아요. 어? R은 30이죠. R은 15ohm이 아니라 30. 자,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그래프.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V분의 I야. X 증가량분의 그 I 그 Y 증가량이니까 그게 저항을 의미하는지. 근데 이게 V는 IR에서 R은 어떻게 돼요? R은 I분의 V지. 근데 얘랑 똑같아? 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R분의 1이 R분의 1. 그러니까 저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저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의 역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항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저항분의 1. 회로에 연결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값이다. 자, 저항 알고 싶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쵸, V는 IR을 쓰는 거죠? 그럼 요런 애나 요런 애 하나 넣으면 돼. V가 3, I가 0.3, R은 얼마예요? 10이지 10. 15ohm이라 쓰는 거예요. 15ohm. 단위 쓰세요. ohm이라고. 근데 그런 애가 있는데 이게 2, 3번 문제이기 때문에 10ohm짜리가 있는데 요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V는 IR 써보세요. 써보시면 돼요. 써보면 모르는 거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암페어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V는 IR을 쓰는 거예요. V는 6이고 I는 모르고 R은 10 쓰고 I는 0.6 암페어 됐어요? 이게 0.6 암페어고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전류와 전압의 세기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제 V는 IR을 쓰면은 3개 중에 2개 알려주면은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V는 IR에 맞춰서 쓴 다음에 1차 방정식 한 번만 풀어주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